안녕하세요. 리얼리더 ABO 리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요즘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해 보았고요. 환절기 비염 관리 제1탄.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염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환절기만 되면 힘들게 하는 걸까요? 비염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심하신 분들은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들게 만든다는 이 비염 도대체 무엇인지 비염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 비염은 코의 점막이 충혈되거나 부풀어 올라서 삼출액, 즉, 이 콧물을 분비하는 이 비강의 염증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비강. 이 비강은 코가 아니고요. 코 양 옆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삼출액, 콧물을 분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기로 생각하시고 넘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자가 진단으로도 내가 비염인지 단순 감기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양쪽 손가락 준비하시고요. 이 검은 눈동자 아래 여기를 꾹 눌러보세요. 여기를 눌렀을 때 아프다 하시면 비염이시고요. 아프지 않으시면 감기라고 합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이 비염의 종류 또한 굉장히 많은데요. 겨울철에 가장 흔한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입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코의 점막이 부풀고 점액이 분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레르기 항원에 의한 간염인데요. 특정 물질에 대해서 코가 반응하여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진먼지, 꽃가루, 곰팡이, 그리고 애완동물의 털 등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내가 어떤 알러지에 반응을 하는지 꼭 검사를 해 보시기를 바래요. 왜 그러냐면 이 알러지 검사를 해서 내가 어떤 알러지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되면 이제 그 특정 물질들을 피해 가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빠가 이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증상이 바로 술이나 맵고 짠 음식, 그리고 향수나 담배 연기, 급격한 온도 변화로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술만 드시면 그렇게 연신 재채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술 알러지도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고요. 정말 다행인 건 제가 이 알러지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코의 점액 세포의 노화로 오는 노인성 비염이 있고요. 그리고 무서운 거. 약물을 잘못 복용하여도 생기는 약물성 비염이 있다고 합니다. 약도 잘 보고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고 고통받고 있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더욱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반응하는 알레르기 항원이 코에 들어왔을 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특히나 환절기 때 가장 많이 심해지죠.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이지만 일정한 기온이 건강에는 더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교차가 심해지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이불 밖을 나가는 순간 이제 기온차로 인해서 재채기와 함께 콧물이 시작되는 이제 비염 증상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불 밖을 나가면서 일어나는 먼지로 인해서 이제 또 이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진먼지라고도 했잖아요. 비염 관련 뉴스 자료를 제가 찾아봤더니 실내 환경으로 인해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2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이 선진국 병 중에 하나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알레르기 비염은 식생활, 주거 환경, 위생 수준 같은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20년 전보다 더욱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비염의 양상 또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서구화된 식습관. 이제 먹거리 시장이 커지면서 간편한 배달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우리의 입은 너무도 즐거워졌지만 이제 단 음식이나 튀긴 음식, 그리고 육류의 섭취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장내 환경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장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많이 들으셔서 다들 아실 거예요. 장 건강에 관해서는 2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로 우리의 삶이 너무 불편하게 돼버렸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제 재채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콧물을 심하게 흘리시게 되고, 눈과 코에 가려움도 오는데요. 심하신 분들은 입 천장까지도 가렵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입 천장이 가려운 거는 한 번도 겪어보질 못해서 공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다크서클과 비염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염이 개선이 되면 자연스레 다크서클도 연해진다고 하니까 다크서클에 좋은 음식을 찾기보다는 비염 치료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절기 때마다 오는 이 증상들을 무시하고 관리에 소홀하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만성이 되어서 만성 비염으로 이어지고요. 면역력이 약해질 때마다 바로 이 비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알레르기 증상이 어린 아이들에게서 유독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아이들에게 잘 생기는 이유는 아직 몸의 면역 체계가 완벽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아 때 알레르기 증상이 순차적으로 다른 부위에 나타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이것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토피 피부염을 앓다가 증상이 좋아지면 알레르기 천식이 생기고 천식이 좋아지면 알레르기 비염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보통 생후 3개월쯤에 우유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고요. 생후 6개월쯤 아토피 피부염을 겪게 됩니다. 이후에 5세에서 7세가 되면 천식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기침을 좀 자주 하게 되고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 알레르기 천식이 10살 전후로 좋아지지만 이후에 알레르기 비염으로 이어지고 이 알레르기 비염은 평생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진을 거치면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4명 중에 1명은 25세 이후에 발병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레르기 발생 부위가 아이들에게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면역 체계의 완성 순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장이 면역력을 갖추게 되면서 우유 알레르기가 완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기도와 폐가 면역 체계가 완성되면서 동시에 피부도 점차 두꺼워지고 이제 면역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코는 가장 예민한 부위로서 성인이 돼서까지도 문제를 유발시키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염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성장과 학업 능력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일단 코로 숨 쉬는 것이 불편해지면 몸 안에 들어오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두통이나 만성 피로, 그리고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고요. 비염으로 인한 불면증이 생기면 성장 호르몬 분비 저하로 성장이 멈출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이러한 행진을 겪고 있진 않은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이 비염 증상을 없애고자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를 찾게 되는데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는 증상을 그냥 억제시켜 줄 뿐 비염 증상을 개선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강한 부작용으로 졸음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비염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마 잠들기 전에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뭐 구강건조라든지 집중장애, 부작용이 너무너무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온 제품 엘로케어를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이 많은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의 의약품과는 달리 콧물, 재채기, 코막힘과 같이 코 과민 반응 개선을 도와주는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럼 개별 인정형 식품이 뭐냐? 건강기능식품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원료로 원료의 안정성과 기능성, 그리고 기준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요. 인정을 받은 제품입니다. 인정을 받은 업체만이 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원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즉 뉴트리라이트에서만 만들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리고 코 상태 수치 개선이 입증이 된 제품입니다.
엘로케어의 성분에 또 집중을 하셔야 하는 게요. 자연에서 얻은 원료로 첫 번째 원료인 피카우프레토. 이 피카우프레토가 뭐냐면요. 우리 시골이나 이제 산에 갔다 오면 옷에 붙어오는 도깨비 바늘 기억나시나요? 그 식물인데요. 이 식물은 원래 약용으로 많이 쓰이는 식물인데 이 식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것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이 폴리페놀이 무엇이냐면 바로 식물이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일종의 방어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로부터 DNA를 보호하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혈관계 또 보호하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성분으로는 이제 계피가 들어가는데요. 이 계피에도 마찬가지로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높은 아세로라 체리. 이 세 가지 식물의 절묘한 배합으로 탄생된 엘로케어입니다. 이미 알레르기 비염을 알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요. 하루에 2알씩 아침, 점심, 저녁 3회 드시는 한 달 분량 42,000원입니다. 부작용이 많은 이 의약품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자연에서 얻은 원료인 건강기능식품인 엘로케어로 삶의 질을 높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제가 환절기 비염 관리 1탄으로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결국 이렇게 비염은 면역 체계가 불안정할 때 드러나게 되고 면역 체계만 잘 잡아주어도 비염 증상들이 약해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증상을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염뿐 아니라 면역력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고요. 앞으로 3탄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나머지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